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죠. 자, 지금 우리 처리 기능 구현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커리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들을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재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봉사 내역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그 학생들 중에서 2024년 상반기에 봉사 내역이 없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재학생 테이블에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비고 필드 값을 내년 상반기 봉사 대상 이걸로 이제 변경하는 내년 상반기 봉사 대상이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재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그때 우리 이제 비고라는 필드가 이곳에 있죠. 원래 이 비고라는 그 필드는 싹 다 이제 비어 있는데 이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만들고 실행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내년 상반기 봉사 대상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요거 이제 우리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일단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만들기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이제 쿼리를 만들 건데 우리 쿼리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해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고요. 그때 얘는 속성 시트 얘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죠.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재학생하고 우리 이제 봉사 내역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재학생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봉사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요. 이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건데 업데이트 쿼리로 일단은 쿼리 유형부터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쿼리 유형은 업데이트다라고 해서 업데이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찍게 되면 지금 이곳에 우리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거는 비고라는 이 필드요. 해서 이 비고라는 필드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해서 이 비고 필드를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그거예요. 우리는 이 비고 필드를 뭘로 업데이트 할 거예요? 우리 내년 상반기 봉사 대상 그걸로 이제 업데이트 할 거죠. 그래서 그 문자를 이제 비고란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쌍따옴표로 묶어서 여기다 이제 내년 상반기 봉사 대상이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글씨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재학생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요걸로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그렇게요. 그때 이 업데이트에다가 어떤 특정 글자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때 여기서 이제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으면 다시 한번 더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바로 실행시켜 버리면 모든 재학생 테이블의 비고란이 싹 다 내년 상반기 봉쇄상 이걸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될 거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문제에 지상이 나왔죠. 지금 어떤 사람들 중에서 우리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그 학생들 중에서 2024년 상반기에 봉사 내역이 없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고 필드의 그 값을 내년 상반기 봉사 대상 이걸로 이제 변경하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거주하냐 안 하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학생이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주소가 따로 이곳에 있죠. 그러면 재학생 요 테이블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얘가 주소가 실제로 어떻게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해서 재학생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주소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의 값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서울이면 앞에 이제 서울이다 요 두 글자가 들어가 있고 서울이 아닐 때 다른 지역이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서울이 쭉쭉쭉 써져 있고 이곳에 이제 경기도 있고 경기도 이렇게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 사는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할 때는 서울로만 그냥 시작하냐? 그것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재학생 테이블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주소에 대해서 이제 조건 좀 걸자고요. 우리 주소라는 요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 그리고 주소라는 거는 이제 서울에 살아? 그 조건을 이제 걸어주는 거니까 우리 조건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주소를 확인했더니 서울, 경기 뭐 그런 식으로만 써져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서울이랑 똑같은 걸 찾으면 되니까 여기다 이제 서울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근데 아까 주소를 봤을 때 서울, 경기 그렇게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주소까지 모두 다 들어 있었다고요. 해서 우리 서울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서울이라고 쓰고 뒤에다가 이제 만능 문자 요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앞에다가 라이크 연산자를 이제 써줘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라이크 연산자 요걸 이제 쓰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라이크라고 쓰고 서울하고 별표를 이렇게 찍어서 주소가 서울인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조건을 걸어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서울에 대한 이 조건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상반기에 봉사 내역이 없는 그 학생들만 우리 비고 필드 값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2024년 상반기에 봉사 내역이 없는 학생이라는 거는 봉사 날짜가 있대요. 그 봉사 날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5월 31일까지 그 날짜들 중에서 재학생 테이블에는 학번이 있으나 우리 봉사 내역 테이블에는 학번이 없는 그 학생이 봉사 내역이 없는 그 학생이래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not in 그리고 우리 이제 하위 쿼리 요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학생 테이블이랑 우리 봉사 내역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 학번을 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하위 쿼리를 이제 이용할 건데 하위 쿼리라는 거는 다른 선택 쿼리가 됐든 실행 쿼리 그 안에서 셀렉트 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쿼리를 보고 우리가 하위 쿼리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런 이제 하위 쿼리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가로 안에다가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학번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 두 개 테이블을 비교를 이제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 이제 재학생 테이블에 학번 필드랑 비교를 할 거다. 뭐랑 비교한다? 우리 이제 봉사 내역 테이블에 학번이랑 이제 비교를 해줄 거예요. 그때 재학생 테이블에 학번은 있는데 봉사 내역 테이블에 학번이 없는 그 학생을 이제 찾는 거죠. 그때 이제 not in으로 우리가 이제 학번을 서로 이제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not in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not in이다 라고 써주고,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서 여기서 이제 하위 쿼리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select 구문을 이제 쓸 거예요. 해서 select라고 써주고 우리는 이제 학번을 이제 가지고 와라. 학번을 이제 검색해 달라. 어디로부터? 우리 이제 from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봉사 내역 테이블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봉사 내역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학번을 싹 다 이제 조회를 할 거예요. 조회를 하고, 그리고 재학생 테이블에 있는 이 학번이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 지금 앞에서 이제 not in으로 이제 묶었기 때문에 이 재학생 테이블에 학번에는 있는데 봉사 내역 테이블에 학번이 없는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조회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 봉사 내역 테이블에 모든 학번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24년 상반기만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때 봉사 날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5월 31일까지 그 날짜만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where 조건문을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where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우리 이제 봉사 날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두 날짜 사이의 데이터를 이제 비교할 거예요. 그때 이제 봉사 날짜가 있다. 봉사 날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between이라는 그 연산자를 이제 이용해서 두 날짜 사이의 데이터만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between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날짜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end 써주고요. 그리고 2024년 5월 31일
요 날짜만 대상으로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맨 뒤에서 우리가 이제 하이 쿼리 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죠. 그때 이렇게 이제 날짜를 내가 이제 입력을 했으면 이게 내가 입력한 이 데이터가 날짜다라고 그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날짜들은 전부 다 이제 샵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묶어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하이 쿼리 식을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봉사 내역 그 테이블에서 학번을 이제 검색을 하는데 그때 봉사 날짜가 이 두 날짜 사이의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서 학번을 싹 다 이제 가지고 오겠죠. 그 학번이랑 우리 재학생 테이블의 학번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이 테이블에도 있고 이 테이블에도 있는 그런 데이터를 검색해라. 그렇게 나오면 이제 인으로만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학번과 이 학번 둘 다 이제 포함된 거, 둘 다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이제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재학생 테이블에는 학번이 있으나 봉사 내역 테이블에는 학번이 없는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할 거라 지금처럼 앞에다가 이제 not in으로 묶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포함하지 않는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서울에 거주하는 그 학생들 중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서울에 대한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2024년 상반기 그랬으니까 우리 요 두 날짜 사이요. 그래서 이 서울도 이제 만족해야 되고 이 날짜도 만족해야 되고 둘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지금처럼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준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조건은 하나는 여기다 써주고 하나는 여기다가 써야죠. 왜? 또는이니까. 그 밑에 칸이 또는이니까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줄 거예요. 근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이 쿼리를 만들 때 재학생 테이블도 추가시켰고요. 봉사 내역 테이블 요것도 이제 추가를 시켰죠. 원래 이 봉사 내역 테이블은 추가를 시켜주면 안 됩니다.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때는 업데이트를 시키고자 하는 그 테이블, 재학생 테이블만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근데 봉사 내역 테이블 이거를 제가 왜 갖다 놨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도 재학생 테이블의 학번과 봉사 내역 테이블의 학번을 서로 비교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문제상에 써져 있죠.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그때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비교할 때 뭘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봉사 내역 테이블 얘를 이제 추가시킨 거라고요. 이 두 테이블은 학번을 기준으로 서로 이제 관계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번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상이 없을 때는 이렇게 두 개 테이블을 추가시켜 놓고 뭘로 비교를 해야 되는지 어떤 필드로 이제 비교하면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이 봉사 내역 테이블은 지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테이블 제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때는 반드시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그 테이블만 이곳에 추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쓸데없는 그런 테이블들이 이 뒤에 같이 있으면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쿼리를 이제 만들 때는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그 테이블만 있어야 된다. 그거 꼭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데 선생님 제가 이제 작성한 업데이트 쿼리가 이상하게 실행돼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해당 파일을 이제 열어보면 이 뒤에 또 다른 테이블을 또 추가를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때는 뭐만 추가시킨다?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그 테이블만 이곳에 있어야 된다. 그거 외우시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 이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이제 재학생 테이블이요. 재학생 테이블의 비고 필드의 그 값을 우리가 업데이트 하는 거였죠. 일단은 재학생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일단은 재학생 테이블 요거 이제 꺼버리고 요 쿼리 요거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실행이요. 우리의 쿼리 디자인에 가게 되면 맨 앞에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5개 행을 새로 고친대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2개의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5명이 있나 봐요. 해서 5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재학생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구라는 그 필드의 값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에 비교했을 때 총 레코드의 개수는 14개가 맞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5명의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 재학생 테이블 얘는 이제 닫아버리고요. 이 쿼리도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이 쿼리 여기서 이제 X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끄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내년 상반기 봉사 대상이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내년 상반기 봉사 대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다 틀린 걸로 채점이 돼버리겠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타가 있나 없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할 거 다 있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내년 상반기 봉사 대상하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간별로 학과별로 봉사 횟수를 이제 조회하는 우리 이제 봉사 횟수 조회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 그림을 보고 열 머리글로, 행 머리글로 그리고 값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봉사 횟수를 조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15회다, 9회다, 4회다, 2회다, 6회다, 4회다, 5회다, 3회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이제 봉사 횟수예요. 그때 이제 기간별로 이제 학과별로 봉사 횟수를 조회한다 그랬죠. 지금 여기 보니까 봉사 기간별로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됐고 그리고 학과별로라고 했어요. 지금 이 위에 보니까 회계학과다, 국제통상과다, 관광경영과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학과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봉사 횟수라는 거는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총 횟수라는 거는 각각 기간별로 총 몇 번을 이제 봉사를 했는지 그 횟수가 구해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는 지금 이 영역이 이제 값 영역이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얘가 우리의 학과가 이제 전부 다 우리 이제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 맨 앞에 있는 이 봉사기간 얘가 이제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총횟수 얘도 이제 행 머리글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 머리글 2개,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봉사 기간이다, 봉사 내역이다, 재학생 요 3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봉사 기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봉사 내역에서 이제 더블 클릭 그리고 재학생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3가지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 요거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 추가시킬 거 다 있으니까 얘는 이제 그냥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요 3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니까 쿼리 유형부터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텝 여기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행 머리글로 쓸게 우리 이제 봉사 기간인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상에 보니까 봉사 기간이라는 거는 기간명 이 필드에 마지막 그 3글자가 복지관이면 우리 이제 국립기관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사립기간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기간명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writ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기간명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 오고, 그게 이제 복지관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는 우리가 IIF 요 함수를 이용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식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간명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부터 꺼내 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writ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꺼내오면 되는데, 그때 기간명이라는 그 필드에서 꺼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기간명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간명에서 write 오른쪽에서 몇 글자 꺼내와라, 세 글자를 꺼내주세요라고 해서 write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간명에서 마지막 세 글자를 이제 꺼내왔어요. 그게 이제 복지관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지금 write 함수 앞에서 우리가 IIF 요 함수가 이제 시작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가서 이제 IIF라고 써주고, 내가 오른쪽에서 세 글자 꺼내온 게 있다. 이 오른쪽에서 세 글자 꺼내온 게 뭐랑 똑같아? 우리 이제 복지관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복지관이랑 똑같다면, 복지관이면 우리 이제 국립기관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사립기관으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복지관이랑 똑같을 때는 우리 이제 국립기관이라고 요거를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싹 다 사립기관이요, 사립기관으로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IIF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렇게 이제 식을 썼을 때,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우리 이제 봉사기간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해서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우리 제목이요, 봉사기간이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봉사기간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값을 이제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출력을 할 때 기간명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먼저 꺼내오고, 오른쪽에서 세 글자 꺼내온 게 복지관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준 거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국립기관 얘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을 때는 전부 다 사립기관으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IIF 그 이제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국립기관, 그렇지 않을 때는 사립기관 요거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이 봉사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로 쓸 거니까 크로스탭을 행머리글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머리글로 쓸 거는 각각 이제 우리가 학과별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학과라는 거요, 학과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학과를 그냥 그대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왜? 학과에 대한 다른 이제 조건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학과는 이제 뭘로 표시해달라? 우리 이제 열머리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총 횟수라는 거 요것도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얘는 이제 행머리글로 쓸 거잖아요. 그때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총 횟수랑 봉사 코드의 개수는 봉사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이제 얘처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봉사 코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봉사 코드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이제 몇 회 이거를 나타낼 때 봉사 코드의 개수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이제 봉사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할 거라고요. 그래서 봉사 코드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만들어 주면 돼요. 앞에 있는 거 얘는 이제 총 횟수를 이제 구해 줄 거고, 뒤에 있는 이 봉사 코드는 이 횟수를 이제 나타내 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요 총 횟수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요 앞에 가서 이제 총 횟수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얘를 가지고는 이제 뭐를 구해달라? 우리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리고 얘는 이제 뭘로 사용할 거다? 우리 이제 행머리글로 쓰겠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총 횟수에 대한 설정은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봉사 코드요, 얘는 이제 이 횟수를 이제 나타내 줄 거죠. 해서 얘도 이제 우리가 묶는 방법을 개수로 만들어서 봉사 코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얘는 뭘로 쓰겠다? 우리 이제 값으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횟수랑 우리 이제 봉사 코드의 개수요. 그걸 이제 다 구해줬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총 횟수라는 거는 이 제목이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준 거고 지금 여기서 봉사 코드 이걸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서 우리가 값으로 쓰겠다 그렇게 지정해 줬잖아요. 그는 이곳에 들어있는 이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는데 지금 얘는 어차피 제목이 화면상에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 표시가 되진 않지만 지금 문제에서 봉사 코드의 개수는 그리고 나왔으니까 이 제목도 우리 이제 문제 시킨 것처럼 봉사 코드의 개수하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콜론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 이제 봉사 코드의 개수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돼요. 지금 여기서 이 제목은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쓴 거고요. 이걸 이제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왜? 값으로 사용할 이 값들은 우리 제목이 따로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잖아요. 해서 얘를 굳이 쓰지 않아도 전부 다 정답으로 다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제 개수를 다 구하고 나서 표시의 얘와 같이 이제 표시하라 그랬는데 표시의 얘를 보니까 0회일 때 0회로 그리고 2회일 때 2회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때 값이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도 0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총 횟수하고 얘하고 이 두 개 필드에 우리 이제 형식을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총 횟수 얘부터 이제 고치자고요. 해서 이 총횟수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면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뜨는데 그때 형식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0회하고 직접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만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막 통화기호 같은 게 막 들어가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는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리고 값으로 사용할 거 이것도 이제 바꿔줘야죠. 얘도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다 이제 0회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학과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정렬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렬을 이제 걸어주면 되겠죠. 해서 학과를 기준으로 우리 이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이렇게 해주면 여기까지 이제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융으로 시작하는 그 학과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를 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금융으로 시작하는 그 학과를 먼저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과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를 일단 추가시키자고요. 해서 우리가 학과라는 이 필드를 이렇게 이제 추가시킨 다음에 우리가 조건을 이제 걸어줄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금융이랑 똑같은 걸 만약에 찾아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 여기다가 우리 이제 금융하고 이렇게 두 글자만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융이랑 똑같은 걸 이제 찾아줄 텐데 문제에서는 금융으로 시작하는 그랬어요. 그러면 금융으로 시작한다. 그 얘기는 금융 앞에는 두 글자가 금융이어야 되고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죠. 해서 우리가 맞는 문자 이렇게 이제 별표를 찍어서 금융 두 글자로 시작하는 걸 찾아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맞는 문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할 때는 앞에다가 like 연산자를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되겠죠.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걸어주면 금융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금융으로 시작하는 그 학과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금융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가 not을 이제 붙여서 not like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학과라는 이 필드를 따로 이제 추가시켜서 이렇게 썼는데 얘는 그냥 조건으로만 쓰기 위해서 제가 추가시킨 거예요. 해서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을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IIF 그리고 write 그리고 not like 얘를 이제 사용해라. 얘를 사용해서 전부 다 이제 문제를 풀어줬죠.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성할 거 다 작성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문제에서 이제 기간별로 학과별로 묶어서 이제 결과값을 표시해라 그랬죠. 해서 봉사 기간하고 우리 학과는 우리 요약을 묶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해서 봉사 기간별로 묶어라, 학과별로 묶어라 그렇게요. 그리고 봉사 코드를 가지고는 개수를 구하고 봉사 코드를 가지고 또 개수를 구해서 우리가 이제 총 횟수가 됐든 아니면 이런 이제 각각 횟수가 됐든 이런 것들을 다 구해줬어요. 그리고 맨 뒤에 추가시킨 이 학과는 조건을 내가 작성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라 우리가 이제 요약을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타났습니다. 맨 위에 이제 제목부터 확인하자고요. 봉사기간, 총 횟수, 그리고 회계학과, 국제통상, 관광 경영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회계학과까지는 멀쩡히 나왔는데 국제통상하고 이렇게 네 글자만 관광 경영하고 네 글자만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는 맨 뒤에 이제 과라는 그 글자까지 되어 있죠. 요거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더블 클릭이요. 회계학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회계학괴하고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얘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회계학과다, 그리고 국제통상과다, 그리고 관광경영과다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출력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국립기관, 사립기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레코드의 개수도 총 2개, 총 2개가 맞고 15회다, 9회다, 4회다, 2회다, 6회다, 4회다, 5회다, 3회다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완전히 다 똑같아졌습니다. 여기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봉사 기간하고 요 글씨도 살짝 잘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우리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열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요런 것들 이제 확인할 때 요런 이제 글씨 같은 거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아졌으니까 전부 다 이제 정상적으로 작성이 된 거 맞죠? 그러면 우리 이제 쿼리 디자인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고 나면 또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 여기 이제 학과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학과라는 필드를 굳이 추가시켜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안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은 계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 요거 이제 요 조건 쓴 거 있죠? 요거를 요 밑에 학과라는 그 필드 밑에도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서 실행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요 학과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냥 잘라내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 조건 걸어줬죠. 요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와요.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 얘기는 지금처럼 이 조건을 지금 여기 이제 열 머리글로 우리 추가시킨 이 학과 있죠?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써도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쿼리 실행 결과 표시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제 작성을 했을 때 문제 그림이랑 결과값만 똑같으면 됩니다. 내가 학과라는 그 필드를 맨 뒤에 추가시켜서 조건을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추가시켜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결과값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필드도 앞에다가 이제 봉사 코드의 개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썼죠. 요거 이제 지워 볼게요. 요거 지우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실행시켜도 어차피 결과값은 다 똑같이 나온다고요. 해서 여기서도 지금 이 제목 앞에다가 아까 제가 이제 봉사 코드의 개수다 하고 그 제목을 써줬었는데 그 제목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 제목을 안 써도 결과값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 문제를 풀었을 때는 문제 결과와 내가 작성한 게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풀든 이 그림과 똑같이 결과가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쿼리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끄고 여기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봉사 횟수 조회라는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쿼리 이름에다가 여기다가 봉사 횟수 우리 조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다고 해서 그냥 바로 엔터를 누르거나 확인 누르지 말고 혹시나 쿼리 이름 틀린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나서 확인이요.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봉사 횟수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과별로 봉사 활동을 한 학생들이 있대요. 그 학생들의 봉사 학생 수와 우리 총 시수 얘를 이제 조회하는 학과별 봉사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끔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일단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 우리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때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봉사 내역이랑 우리 이제 재학생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 내역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재학생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테이블 추가시킬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눌러서 닫아 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추가시킨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결과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맨 앞에 이제 학과가 있죠. 해서 우리 학과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학과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봉사 학생 수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봉사 학생 수 요 필드는 학번 필드를 이제 이용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학번 그 필드를 이제 갖다 놓으면 되는데 학번이라는 그 필드를 봤을 때 우리 재학생 테이블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봉사 내역 테이블에도 학번 필드가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 양쪽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필드가 같이 들어있을 때는 관계 설정된 걸 보고 우리 1쪽에 해당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재학생 테이블에 학번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총 시수하고 나는데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총 시수는 시수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하래요. 시수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시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첫 봉사일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이제 네 번째 지상 보니까 첫 봉사일은 학과별로 첫 번째 봉사 날짜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사 날짜 중에서 첫 번째 날짜를 이제 표시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봉사 날짜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봉사 날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조건대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학과는 그냥 학과 요 제목으로 그냥 그대로 나타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봉사 학생수 얘는 이제 학번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 앞에 찾아가서 일단 제목 먼저요. 봉사 학생수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썼을 때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 봉사 학생 수는 학번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이 결과값은 학과별로 묶어서 봐야 돼요. 여기서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요약이라고 있죠. 요거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제 묶는 방법하고 쭉 나오는데 이 학번을 가지고는 뭘 구해달라? 우리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학번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했고 그때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래요. 표시 예를 보니까 0명일 때 0명으로 그리고 6하고 들어있을 때는 6명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필드를 먼저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형식을 지금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문제와 똑같이 0명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변경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속성 시트 요거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요 필드는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총 시수는 시수 필드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고 내림차 순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수의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할 거니까 합계로 바꿔주고, 그리고 정렬은 지금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얘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해달라 그렇게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목은 총시수 얘로 이제 나타내야 되니까 맨 앞에 가서 총시수라고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총시수에 대한 것도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첫 봉사일 요 필드요. 얘도 제목을 보면 첫 봉사일하고 저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맨 앞에 가서 첫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한 칸 띄고요. 봉사일이다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 첫 봉사일은 학과별로 첫 번째 봉사 날짜를 이제 표시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합계가 됐든 개수가 됐든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데이터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요약을 우리가 이제 처음 값으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봉사 날짜라는 그 필드의 첫 번째 값으로 그렇게 이제 첫 봉사일을 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우리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제목들도 직접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입력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시킨 대로 다 해줬죠? 지금 여기 봤을 때 학과별로 묶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약을 이제 추가시켜서 우리가 학과별로 묶어서 표시해 달라. 그때 학번을 가지고는 개수를 구해주고 시수를 가지고는 합계를 구해주고 봉사 날짜를 가지고는 첫 번째 값으로 나타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을 우리가 이곳에다가 추가시키는 거는 언제만 한다? 지금처럼 뭐 별로 어떤 거 별로 묶어서 표시할 때 그때 이제 요약을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시킨 거는 싹 다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할 때는 우리 이제 쿼리 디자인의 맨 앞에 실행 아이콘이 있죠.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런 이제 학과 명이 이제 잘려서 보이고 첫 봉사일도 열 너비가 좁아서 전부 다 이제 샵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봉사 학생 그렇게만 나왔죠. 봉사 학생 수잖아요. 이것도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맨 뒤에 첫 봉사일 요것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맨 위에 이제 제목 보니까 학과다 봉사 학생수 총시수 첫 봉사일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첫 봉사일 얘는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까지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타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전부 다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타 같은 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과도 국제통상과 그리고 관광경영과 회계학과 그리고 금융정보과 하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맞죠? 그리고 10명, 8명, 6명, 6명 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게 맞고 38이다, 25다, 20이다, 19다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첫 봉사일 요 날짜도 2024년 3월 13일, 12월 24일, 7월 16일, 4월 9일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맞죠? 그리고 전체 레코드의 개수도 4개가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싹 다 이제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학과별 봉사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학과별 봉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를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쿼리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우리 이제 학과별 봉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봉사 현황 쿼리를 이제 이용하래요. 이 쿼리를 이용해서 학과 명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학과의 봉사 현황을 조회해서 새 테이블을 생성하는 학과 현황 생성 쿼리를 이제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과명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을 때 일부만 이제 입력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이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쓰게 되면 이 두 글자가 이제 포함된 그 학과를 이제 조회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를 검색한 다음에 이 결과를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쿼리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하고 떴는데 문제에서 이제 봉사 현황 쿼리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했던 이 쿼리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봉사 현황 쿼리가 지금 여기 있죠. 요 쿼리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곳에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맨 앞에 이제 봉사 날짜가 있어요. 봉사 날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기간명이요. 그러면 기간명 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요 아래쪽에 기간명이 있죠. 기간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수가 있어요. 시수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학번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학번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있네요. 자, 이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니까 이제 봉사 내용이요. 봉사 내용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결과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제 6개 필드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를 읽어봤을 때 학과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다 했죠. 근데 우리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거는 학과가 없어요. 그러면 학과를 이제 추가시켜서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을 받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학과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 놓고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우리가 이제 입력받게 만들려면 조건 쓰는 그 칸이요. 여기다가 우리가 요 메시지를 똑같이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조건 쓰는 그곳에다가 대괄호를 묶어서 여기다가 조회할 한 칸 띄고 학과의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다 해주면 됩니다. 그때 맨 뒤에 뭐 점이나 그런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요거를 지금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내가 추가를 시키게 되면 이제 경영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입력했을 때 경영과 똑같은 그 데이터를 검색해 준다고요. 근데 얘는 우리가 이제 학과명을 이제 입력을 할 때 일부만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경영이라는 이 두 글자가 앞에 들어가든 뒤에 들어가든 중간에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다 그 얘기죠. 해서 우리가 이제 앞뒤로 우리가 이제 맞는 문자 요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줘야 됩니다. 해서 앞에다가 요 별표를 먼저 찍어주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입력한 거 그거 이제 표시해주고 이거 이어서 우리 요 별표를 또 찍어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이용할 때는 문제에 나온 것처럼 라이크 연산자 요거를 이제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라이크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영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그 두 글자는 이곳에 이 영역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경영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앞에 요 별표를 우리가 찍어 달라 그렇게 해줬죠. 해서 앞에 요 별표가 먼저 찍히고 이어서 요 두 글자가 써지는 거고 맨 뒤에도 이어서 요 별표 찍어달라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이 만들어진다고요. 해서 경영이라는 이 두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검색해 줍니다. 만약에 경영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 두 개 데이터를 검색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얘로 이제 시작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경영으로 끝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만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별표를 붙이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얘처럼 요거처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우리 이제 조건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요 조회할 학과의 일부를 입력. 이곳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가 경영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입력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다 나왔습니다. 그때 얘네들이 이제 글씨가 잘려서 보이면 안 되니까 요 사이사이 잘려 보이는 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로 나왔을 때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글씨가 잘리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봉사 날짜다, 기간명이다, 시수, 학번, 이름, 봉사 내용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제목 전부 다 똑같고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그 날짜요. 12월 24일, 1월 21일, 5월 14일, 5월 21일, 9월 10일, 12월 17일, 그리고 3월 12일, 그리고 10월 22일이요. 그 날짜 다 똑같죠? 그리고 기간명을 봐도 다 똑같고요.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그 시수도 3이다, 5다, 3이다, 2다, 3이다, 2다, 3이다, 4다 하고 전부 다 똑같이 나왔고 그때 학번하고 이름 전부 다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봉사 내용도 똑같은지 이제 전부 다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때 조회되는 그 레코드의 개수는 몇 개다? 8개다. 우리 것도 8개가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부 다 맞게 해준 건데 이 학과라는 거는 아까 매개 변수값으로 이제 학과를 이제 입력을 반달해서 제가 추가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경영 요 두 글자를 입력했더니 경영이라는 이 두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검색이 다 됐다고요. 그래서 이 학과는 화면상에 실제로는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거 이제 수정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 이 학과는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표시라는 거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것만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주면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문제가 새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그 쿼리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쿼리 유형 좀 바꾸자고요. 쿼리 유형을 여기서 이제 테이블 만들기 요걸로 이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테이블 만들기 하고 새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다고요. 문제에서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 학과 봉사 현황 요걸로 설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조회 학과 우리 봉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되는데 이 새 테이블 만드는 이 쿼리를 작성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여기다가 우리가 테이블의 이름을 얘를 이제 써줘야 되는데 얘를 써버린다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헷갈리지 않게 입력해야 된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조회할 학과의 일부를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떴어요. 뜨면 여기다가 문제랑 똑같이 이제 경영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8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조회 학과 봉사 현황하고 이렇게 우리 테이블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서 얘가 이제 샵으로 막 표시가 되고 글씨도 막 잘려서 보이고 글씨도 막 잘려서 보인다고요. 이거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열 너비를 싹 다 이제 조정을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우리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면 됩니다. 확인해 보면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죠.
똑같으니까 요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쿼리를 맞게 이제 만들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요 쿼리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학과 현황 생성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학과 현황 생성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또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학과 현황 생성하고 이렇게 우리 쿼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재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봉사 내역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봉사하지 않은 그 학생을 조회하는 우리 이제 미봉사 학생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봉사 내역 테이블에 없는 재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래요. 그때 이지연산자 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봉사 내역 테이블이랑 재학생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 학번 필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곳에는 없는데 이곳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불일치 검색 쿼리 그거를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not인을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지상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not인을 사용해라 그런 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법사를 이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마법사가 따로 있죠. 그래서 쿼리 마법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불일치 검색 쿼리를 이제 만들 때 not인을 사용해라 그런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쿼리 마법사를 쓸지 쿼리 디자인을 쓸지 우리가 이제 결정을 이제 해야 된다고요. not인을 써라 그 지상이 있으면 반드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not인을 사용해라 그런 지상이 없을 때는 지금처럼 마법사를 이용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불일치 검사 쿼리 마법사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레코드를 쿼리 결과에 넣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재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학생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다음 버튼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관계된 그 레코드가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봉사 내역 테이블에 없는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랑 비교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봉사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정보가 두 테이블에 모두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학번 필드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죠. 해서 재학생 테이블의 우리 학번 그리고 봉사 내역 테이블의 학번 얘가 서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학번하고 이름하고 학과 연락처 주소하고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를 결과값으로 볼 거죠. 그래서 우리 학번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이름에서 더블 클릭, 학과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연락처에서 더블 클릭, 주소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이 5개 필드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에서 클릭했더니 쿼리 이름을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문제에서 우리 이제 미봉사 학생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봉사 학생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침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학번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학과도 그렇고 연락처도 그렇고 주소도 그렇고 살짝 잘리니까 각각 이제 열들마다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이제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올 때 우리 더블 클릭, 여기서도 더블 클릭이요. 주소도 더블 클릭해서 모든 글씨가 다 나타나게 그렇게 해 놓고, 그리고 결과값으로 표시되는 거는 우리 3개가 표시가 됐죠. 문제 그림을 봐도 3개가 나타나는 게 맞죠. 그리고 학번이요. 학번 보니까 끝에 88 그리고 48, 58이요. 지금 그 순서대로 이제 표시된 것도 맞고, 이름 보니까 황재영이다, 박준희다, 전가은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학과도 이제 전부 다 맞고요. 연락처도 전부 다 이제 맞게 이제 전부 다 출력이 됐고, 주소도 보면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전부 다 이제 똑같다고요. 그리고 필드명을 봐도 필드명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다 작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에요.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어준 게 쿼리 디자인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학번이라는 그 필드요. 봉사 내역의 학번 필드랑 우리 이제 재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서로 이제 비교하는데, 이곳에 보니까 봉사 내역 테이블의 학번에는 is null이 붙었어요. is null이 필드 값이 null인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을 시켰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우리 불일치 검색 쿼리를 이제 만들 때 not in을 사용해라, 그런 지상이 없을 때는 지금처럼 마법사를 이용해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잖아요. 마법사를 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문제에 보니까 학과가 회계 학과인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만약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마법사를 통해서 일단은 만들어주고 쿼리 디자인으로 다시 들어온 다음에 학과라는 그 필드의 조건 쓰는 그곳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더 추가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제 필드명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필드명도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not in을 이용해라, 그런 지상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먼저 만들고 문제를 잘 읽어보고, 그리고 조건이 됐든 뭔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쿼리들을 한 번씩만 딱딱딱 만들어보고 끝하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을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